6평 딱 끝나고 와서 시험지를 저한테 딱 던져 이렇게. 자, 말해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애들이 있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네 문제가 뭔지 난 모른다. 무책임해 보이잖아. 왜 모르냐면 수학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어디서 문제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시험지를 딱 가져오면 깨끗해. 기호를 우리가 또 안 쓰니까 안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 과목 자체가 머리로 이제 푸는 건데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너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아니? 이제 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선택 과목을 먼저 풀었고 9시에 통과했고 뭐 독서를 몇 분 만에 끝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 선택 과목은 몇 분 만에 끝내야 돼요? 이 지문은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런 질문 하지 마. 10시 안에 끝내면 돼. 왜냐면 봐봐. 시중 문제집들을 보면 이 지문을 뭐 몇 분 만에 푸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7분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7분 만에 이 지문을 풀면 잘한 건가요? 두 번째는 그 7분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온 건데? 만약에 이 지문을 5분 만에 풀었으면 2분 동안 놀아도 되는 건가? 만약에 이렇게 해보시죠. 7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문을 내가 10분 걸렸다, 3분 정도 더 걸렸잖아. 만약에 뒤에 지문이 적정 수준이 한 7분이라고 해봐. 뒤에 지문을 내가 4분 만에 끝냈다 쳐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없잖아. 시험장에서 뭐부터 풀래? 뭐부터 풀래? 몰라요. 어떤 지문이 어려울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럼 시험장에서는 뭐 개괄적으로 이제 풀이 순서가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권장하는 편이냐면 자신 있는 것부터 하세요. 10시 안에만 풀면 되지. 문학을 먼저 풀었다고 해서 독서에 손해가 끼친다든지 독서를 먼저 풀었다고 해서 문학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학이 쉬웠습니다. 독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얘가 독서부터 풀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문학이 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아씨 문학부터 풀었으면 내가 점수가 더 나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시험장 가서 풀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장에 판을 치냐면 모호하니까 그런 걸 선명하게 해주면 뭔가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규생들 오시면은 문자 보내잖아요. 어머니들한테. 관리하지 않는다고. 명문대 조교들 주르륵 불러가지고 에필로그 싹 걷어서 이렇게 첨삭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거를 대치동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이걸로 엄청 싸웠거든요. 대치동 어머니들 주되게 하시는 말씀들이 왜 관리 안 해줘? 왜 문자 안 쏴줘? 뭐 이제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3,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설득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데이 1, 데이 2 이런 거를 왜 표기하지 않냐? 만약에 내가 실력이 5등급인데 데이 1 설정해놨는데 그거 못 풀었다 해봐. 애가 얼마나 좌절하겠어? 나는 지금 이 지문 이해될 때까지 보라는 입장인데 데이 1에 7지문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내 실력이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세 지문을 풀었는데 그게 내가 설정해 놓은 데이 1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 친구의 학습 노선이 틀어지는 게 더 두려워 나는. 엄마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표기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방향성이 맞다면 나머지는 학생 책임입니다. 제가 수업 때 보여드리는 거는 방향성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습을 해오고 비교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질문하고 뭐 예를 들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난 돈 냈으니까 떠먹여줘. 그거 안 된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래서 처음 얘기했잖아. 이 과목은 그 어떤 과목보다 높은 수준의 주체성을 요구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 정말 주체성을 많이 요구해.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게 이거야. 왜 대치동 시장은 아직까지도 국어 영역의 시장을 선도하지 못할까, 특정 학원이. 왜 국어 시장은 아직도 아사리판일까? 왜냐면 대치동이 주체성이 제일 떨어져. 어릴 때부터 여기 이제 그 대치 키즈들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캐리어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왔던 친구가 이제 딱 와가지고 자 내놔봐. 근데 심천우가 됐든 야 좀 주체적으로 해봐.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불만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문학 수업 하는데 예를 들어 막 어려운 걸 해.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아직 저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라도 따라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하냐면 저 강사는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 그래서 이제 곧 벌어지겠지만 이제 3주 뒤 6평 딱 치고 나면 여기 이제 한티역 중심으로 강사 갈아타기 운동본부가 임시로 설치가 되고 애들이 막 움직일 거예요. 중동고 손 들어봐요. 중동고. 예. 그 당신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유퀴즈 나온 거 봤지? 이명학 선생님 영어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보셨어요? 중동고 제가 읽기 자료도 나눠드린 적 있는데 내가 그 영상을 유퀴즈 이번에 나와서 하신 말씀 딱 듣는데 야 중동고 애들은 복 받은 애들이야 진짜로. 어떻게 그런 교장 선생님이 현세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저하고 좀 안 맞는. 왜냐면 뭐 아이들이 뭐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예쁜 말 하는 아이한테 배지 주고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저는 배지는 못 받을 것 같고 교장 선생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자기 새끼가 우선이어야 되고 좀만 애가 뭔가 피해를 받는다 싶으면 그냥 학교에 민원 놓고 이게 맞냐? 학교에 와서 처자빠 자는 애가 학원 숙제한다고 밤새는 게 이게 맞냐? 완전 공감되던데.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 놓고 자더라고. 그리고 교실에서 뭐 학원 숙제 막 놓고 하고. 또 학부 형님들은 뭐 그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설가가 말씀하셨잖아요. 뭐 조그만 불이익 있으면 학교로 와서 거칠게 항의하시고. 이게 학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래. 내가 방향성을 계속 보여드리면 그 방향성이 설득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반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지키려고 하는 나름의 선이 뭐냐면 나의 뇌피셜에 입각해서 귀납적으로 이럴 것이다 안 돼. 나는 성향이 안 돼. 난 항상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근거가 확립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 나는 내 스타일이 그래. 또 강사할 땐 더 심해. 그래서 교과서 기출 평가원 자료 이외에는 내가 일절 얘기하지 않잖아. 내가 여기 여러분 써봐 드리고 또 뭐야 엑셀레이터 드리고 하는데 한마디도 한 적 없죠. 알아서 하시는 거야. 실무는 어떻게 푸냐고? 내 머릿속의 실무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차분함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것 이외에 필요 없었던 거는 딱 그 안에 풀고 버리면 끝이야. 왜?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국어는 불가능해 그거. 그래서 시대인재 할아버지가 와도 국어 해결 안 돼. 지금 뭐 맘카페나 이런 데 여론 보니까 뭐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되고 집을 팔아도 안 되는 이유는 주체성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내가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줄게.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뭐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뭐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런 노래 아시죠?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정말 울지만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아이는 우는 아이,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착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한 아이가 될 생각은 없고 울지 않는 요령을 터득하려고 그래.
얌체같이 선물만 받으려고. 근데 알지? 착한 아이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나처럼 이렇게 착해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아이가 되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해. 근데 애들 보고 착해지자고 뭐라 그래요? 씨발 뭔 소리야? 아 이거 중동고 죄송합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선물만 받으면 되잖아. 울지 않는 법 내놔 빨리. 근데 착한 아이가 돼본 사람은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게 되는 법을. 그럼 선물 받을 수 있어. 근데 울지 않는 요령만 터득하신 분들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질질 짜게 돼 있다. 그 선물 없어. 좆됐어. 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나? 답답하니? 그럼 인정해. 이 판은 입시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판은 재능이 절대적이야, 친구야. 인정해, 그걸. 인정해야 돼.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걸 인정해. 인정해.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